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인이 소멸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재건축 하면서도 이제 노인 시설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피데스는 매년 공간 트렌드 보고서를 내놓고 계신데요. 2024년,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공간 트렌드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김희정 소장님, 은퇴 연함 설명 좀 해주시죠. 거기서 보고서에 주장하셨던데. 네,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2024, 2025 공간 트렌드 네 번째 꼭지로 은퇴 연암덱이라고 좀 생소하시죠? 이 트렌드를 이름을 지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구 구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55세에서 75세 사이를 보통 액티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이 한복판에 베이비 부모가 포함이 돼 있죠. 약 1,500만 명 정도. 앞으로는 이분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고령화는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이 처음 지금 겪고 있는 맞이하는 큰 물결이라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공간에 대한 변화도 요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이 액티브 시니어 또는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 또는 공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많아질 거다라는 트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은퇴 연함은 어떤 뜻인가요? 네. 55세쯤 되면 사실 은퇴를 고려하거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은퇴 남녀가 아니라 왜 연함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여성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훨씬 컸지만 시니어가 되면은 거의 여성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직장 생활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일찍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술 많이 마셔서 일찍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술 좀 줄이시죠, 회장님. 그래서 평균 수명의 차이로 여성이 훨씬 더 오래 장수명으로 사십니다. 그러다 주도권을 보니까 잡는다 뭐 이런 얘기네. 그래서 은퇴 남녀가 아니라 은퇴 연암댁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여성들만의 그 공동체 주거라든지 뭐 다양한 상품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들도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보면은 노인 시설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나와 있던데 이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통계청의 이제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 노인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시니어들이 이제 건강할 때는 소유한 자가에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 조사에 의하면은 이 50% 이상은 자가에 끝까지 살고 싶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여기서 나온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이러한 그 노인에 대한 케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입주해서 살고 싶다. 그런 걸 고려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집에 살면서 집 주변에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 가서 케어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입주를 해서 살거나 이 두 종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관련한 복지시설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결국 없다. 우리가 고령화되면 집 주변에 다양한 노인 복지 시설, 노인 시설이 있어야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그럼요. 얘기가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우리도 나이가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 원래 재가복지 중심으로 선진국들도 다 이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재가복지 시설의 중심은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보면은 여의도 시범 같은 단지에서는 지금 재건축할 때 노인 요양 시설을 기부 체납으로 받는 걸 반대하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트렌드도 언젠간 바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요양시설이란 요양 단어 때문에 아마 좀 오해도 있으시고 또 저희도 헷갈립니다. 저희도 이게 요양병원의 그 요양인지. 근데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에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게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입주하는 시설이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 지금 알려져 있는 뭐 더 클래식 500이라든지 삼성 노블 카운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전 국민적인 캠페인과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공공에서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 클래식 500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난리라고 알고 대기 번호가 있는데, 엄청 길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럼 뭐 우리 법적인 거나 제도적으로 뭐 문제가 있나요? 왜 뭐 돈이 있어도 더 클래식 500 못 들어간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공급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된 게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수요에 맞는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선다 그러면 저희 일반화된다고 봅니다. 개발 업체들도 그런 준비 많이 하시나요? 지금 뭐 건설사나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스타디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제 그 학교법인이든 아니면은 금융 또는 이런 데서도 그리고 의료법인 또는 이렇게 숙박시설이나 이렇게 그룹사 이런 데서도 최근에 뭐 마곡이나 또는 저기 그 부산 오시리아 단지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지금 분양 중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어떤 시니어 시설이 많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좀 벤치마킹하거나 좀 우수 사례, 우리랑 참 비슷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 다 이제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싱가포르의 노인 그 복합 주거 단지입니다. 한풍 어드미럴티라고 하는 그 단지인데 여기는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이 시설 안에 영유아 차일드 케어 시설과 여러 가지 메디칼 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넣어서 이 단지가 지역의 중심이 됐어요. 핫플레이스가 돼서 그러니까 애도 봐줄 수 있고 또 여기 이제 그 입소하신 시니어 분들이 워낙 그 인텔리전트한 분들이 많으셔서 이 차일드 케어에 오는 어린이들, 아이들의 수업에 뭐 실제로 미술 수업에 들어가서 지도하기도 하고 음악 수업에 선생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재능 기부까지 하는 이런 모델로서 건축물도 굉장히 수려합니다. 그래서 건축상도 세계적인 건축상도 받고 우수 사례로 많은 보고가 됐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쪽으로도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 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보니까 세대 교류형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같이 살고 그 대신 젊은 세대한테는 임대료를 깎아주고 노인들은 젊은이 애들을 좀 봐주는 그러면 상호 협업 교류하고 서로 하는 그런 주택들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만들고 그 유치원 같은데 옆에 노인 실버 주택이 있어가지고 실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또 애들하고 어떤 뭐 가령 교류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 교류라는 게 미래의 어떤 우리 실버 사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사회가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최근에 입주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입주한 뉴욕 맨하탄 한복판 허드슨 야드 재생하면서 들어온 빌딩인데 45층짜리 빌딩입니다. 호텔이 허드슨 야드라고 발 어렵네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허드슨 야드 맨하탄 한복판이기 때문에 뉴욕 맨하탄에 사는 시니어들도 나이 먹어가면서 뉴요커가 계속 시니어 뉴요커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주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메모리 케어에 특화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치매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와 뭐 조명 설계, 뭐 조도 그리고 음식까지도 치매 영양에 더 좋은 그 요리사가 셰프가 제공을 한다든지 다양한 복합적인 뭐 그렇게 제공하는 이제 초고층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빌딩 안에는 오피스도 있고 주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시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복합 시설로 아마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이렇게 아주 밀집된 곳에는 이런 시설이 또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그 시니어 주거 단지 하면은 외곽에 또는 지방 도시에 산 좋고 물 좋은데 이런 데 찾아가셨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도시 근교로 왔고 이제는 도심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이런 트렌드로 또 하나의 큰 물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의직주 신도시 모델이다. 그래서 의료, 직장, 주거가 함께한다. 그건 뭐냐면 의료라는 게 결국 뭐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도 딴 데로 안 가고 바로 집에서 재가복지 그런 모델이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이런 노인 그 복지주택에 다 들어가실 수 없잖아요. 이분들의 할 수만 있다면 내 집에서 버틴다, 견딘다 이게 꿈이시기 때문에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양한 종류 그리고 건강의 정도 또는 치매의 정도 또는 이제 질병의 정도 수준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더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하고 공급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